죽겠다. 여보, 괜찮아? 아니, 괜찮아. 보일러 떼줄까? 그럼 보온 주머니라도 갖다 줄까? 아니야. 괜찮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줘. 내가 갖다 줄게. 필요한 거? 파이어 HD1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오랜만에 저렴한 태블릿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주황색 박스가 이미 보이니까 감들은 잡으셨죠? 네, 맞습니다. 바로 아마존 파이어 HD10 2021 버전을 가져왔어요. 아마존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그러니까 2011년부터 이 파이어 HD라는 태블릿을 생산을 해왔습니다. 이 10.1인치에 해당되는 파이어 HD10은요 2015년부터 처음 선을 보인 제품이고요. 근데 파이어라는 이 제품이 그렇게 생각보다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웠었고, 거기다 사람들이 이거 정가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금방 망하고 단종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지금 2년마다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0.1인치로만 따지면요 2015년, 17년, 19년 그리고 2021년까지 4세대 제품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파이어 HD 전 제품으로 따진다고 하면 11세대에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회장님도 그러던데 아마존을 딱 보더니 아마존 쇼핑몰 아니야? 이런 것도 만들어서 팔아? 이런 식으로 궁금해하더라고요. 게다가 막 싸게 풀릴 때는 한화 기준으로도 1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게끔 풀리기 때문에, 아니 얘들은 도대체 이렇게 팔아가지고 뭐가 남는다고 이렇게 장사를 하지?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유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얘들이요 이렇게 싸게 파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사실 이 제품은요 아마존 입장에서 봤을 때 태블릿 제품으로 판다라기보다는 아마존 상품 광고판을 판다, 이 의미가 더 큽니다. 잠금 화면이랑 런처 중 일부분을 아마존 상품 혹은 다른 타겟 광고로 채워놓고 이 광고 비용을 빼먹는 대신에 기계값을 조금 싸게 공급하는 거, 그게 바로 얘들의 전략인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아마존 들어가 보면요 광고가 빠져있는 버전은 조금 더 비쌉니다. 가격은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149.99달러로 하나로 따지면 약 17만 원 정도, 배송비까지 하면 18만 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제품을 18만 원에 구매를 하는 건 좀 아닙니다. 솔직히 이게 18만 원의 값어치는 좀 아니지. 저는 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구매를 했지만요 여러분들, 이게 정상가가 150달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물품이에요. 애초부터 19년도 제품도 그렇고요, 항상 99달러, 79달러에도 나왔었으니까요. 그때를 노려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패키지는 2019 버전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게끔 바뀐 게 진짜 전혀 없습니다. 이 외부에 그려져 있는 이 태블릿의 베젤이 약간 달라지긴 했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눈을 한두 번 정도 씻어서는 아예 보이지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구별이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패키지 그 어디에도 2021 버전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에 스티커를 이렇게 주르륵 째서 열어주고요. 이렇게 빼주면은 쌈칙한 느낌의 비닐로 쌓여진 본체와 구성품 박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9W 충전기 하나와 USB A to C 타입 케이블 하나, 그리고 설명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품 꺼내보죠. 일단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요 굉장히 가볍다는 점입니다. 전작이 무게가 얼마였지? 504g이네요. 진짜 더럽게 무겁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459g으로 무게가 엄청나게 감량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들어봤을 때도 2019 버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들고 다닐만 하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요, 전작인 2019 버전은 약간 길쭉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세로 베젤이 조금 줄어들고, 반면 가로 베젤은 조금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뭐랄까 약간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사이즈가 좀 더 컴팩트해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뒷면은 약간 오돌토돌한 텍스처가 들어간 매트한 질감의 플라스틱 소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전면 디스플레이 엣지요, 전작이랑 똑같이 이렇게 플라스틱 하우징으로 쭉 돌려놨는데, 요게요 처음 딱 샀을 때는 보기는 되게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여기 긁힘도 발생되고 찍힘도 발생이 되면서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산티가 조금 더 도드라지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반면 전면 카메라 위치는요 가로 방향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후면에 약간 비우는 듯한 이 아마존 마크도 가로 방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마감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긴 하거든요. 다만 좀 흠이 있다면 딱 요거 하나, 요 버튼이요, 야 요거는 진짜 산티가 오집니다. 제가 만지면서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소리 들리시죠? 덜렁덜렁 되는 게 개인적으로는 아주 불편합니다. 포트는 이렇게 가로 모드 기준으로 두었을 때 상단에 듀얼 스피커, 하단에는 1TB까지 확장이 가능한 마이크로 SD 카드 확장 슬롯, 그리고 좌측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우측에 차례대로 3.5mm 이어폰 잭, USB-C 2.0 포트, 2개의 마이크와 전원 버튼, 그리고 볼륨 조절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제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죠. 일단 언어 설정에서요, 한글은 없죠? 네, 그렇네요. 기본 설정에서 한글은 빠져있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글을 아예 사용을 할 수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파이어 OS가 안드로이드 9 기반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액티비티 런처 같은 앱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요, 커스터마이징된 OS에서는 안 보이는 항목들을 들어가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앱 까신 다음에 들어가셔서요, 디바이스 기본 설정을 한글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UI 내에서 커스터마이징된 항목들은 한글로 나오진 않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0.1인치 16:10 비율, 1920x 1200 해상도의 FHD 플러스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작인 2019 버전에서도요, 디스플레이는 뭐 저가형 태블릿들 중에서는 최상급 품질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훌륭한 품질입니다. 색역은 sRGB 기준 96%, 감마 2.2, 켈빈 값은 6800K, 밝기는 최대 419.8니트까지도 측정이 됩니다.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이 가격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요, 지금 가격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될 떨어질 가격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한 품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요 조도 센서도요, 엄청 기민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진짜 적어도 멍청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켜두고 사용을 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베젤은 인아웃 베젤 합쳐가지고 15mm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요, 이전 세대에 비해서 이 좁은 쪽 베젤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오히려 넓은 쪽 베젤은 더 늘어나서 뭔가 균형은 좀 더 잘 맞아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뭐 생김새는 그닥 뭐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베젤이 어마어마하게 광활하게 느껴지는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디자인은 뭐 정말 못생겼어요. 자, 카메라도 한번 살펴보면요, 후면은 5메가픽셀, 전면에는 2메가픽셀 720p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작에 비해서 이 상단 카메라는 2메가픽셀에서 5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하지만 뭐 사실 이런 저가형 태블릿에다가 카메라 성능을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혹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전면 카메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화상회의하는 정도, 요 정도일 것 같거든요.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요, 뭐 보시다시피 얼굴은 잘 나옵니다. 눈 2개 있고요, 코 하나 있고요, 입 하나 해가지고 이목구비는 잘 드러나기 때문에 상사가 딱 본 다음에 야, 캠 좀 바꿔라, 진짜 눈 썩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 이렇게 핀잔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상사가 아무리 뻘소리를 하는 상황에서도 0에서 이제 5% 정도 약간 썩은 표정이 발생이 되더라도 요거는 이제 딱 구별하기 힘들 정도, 딱 요 정도의 화상회의용으로는 아주 적합한 디테일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칩셋은 미디어텍 헬리오 P60T, GPU는 말리 G72, 램은 3GB, 스토리지는 eMMC 32GB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AC 규격 듀얼밴드 지원하고요, 블루투스 버전은 5.0을 지원을 합니다. 센서는 가속도와 조도 센서 이렇게 2개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약간 허전하죠, 그죠? 이게 왜 허전하냐? 바로 GPS 모듈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뭐 파이어 HD10 요 제품을 갖다가 예전부터 봐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GPS가 안 들어있는 게 별로 이상하지 않거든요. 예전부터 쭉 뺐었으니까. 그런데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제품을 봤을 때 굳이 뭐 이런 걸 빼놓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요, 뭐 일단 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베조스 형이 이거 집에서 쇼핑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들고 가가지고 GPS로 쓰면 쇼핑을 못 하잖아, 이런 생각 때문에 이걸 빼놓지 않았을까, 이런 뇌피셜이 조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당연히 내비게이션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성능 테스트입니다. 근데 이게 지난 2019 버전이랑 AP가 똑같은 애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개선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아주 살짝 파이어 OS가 조금 더 가벼워졌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요, 여전히 네이버나 크롬 같은 웹브라우저 안에서 스크롤만 하더라도요, 진짜 미친 듯이 버벅거리는 상황이 똑같이 발생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긱벤치 5를 돌려봐도요, 싱글 멀티점수 모두 2019 버전과 오차 범위 내의 스코어를 보여줍니다. 그 밖에 안투투 벤치마크는 138,678점, 3D 마크는 안드로이드 버전 때문에 와일드라이프는 안 돌아가고요, 그렇다고 슬링샷 익스트림 점수가 좋지도 않아요. 1109포인트로요, 뭐랄까 그냥 신용만 했다?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게다가 플러스 램이 3GB로 늘었고 멀티태스킹도 가능해졌다, 뭐 이래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화면 분할을 누르는 즉시 바로 리프레시가 되고요. 그럼 어떤 앱이 되느냐? 유튜브랑 이제 네이버 정도 킨다, 이러면은 이제 리프레시가 안 돼도 되긴 하는데 이 이외의
상황에서는요, 생각보다는 리프레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 요거에서 성능 체감을 느끼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겠죠? 그럼 도대체 너 왜 산 거야? 글쎄요, 이걸 내가 왜 샀을까?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PC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태블릿도 그렇고 동일한 하드웨어 스펙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AP가 똑같은 게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설계가 약간 다르면 성능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 2년 만에 나오는 건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구매를 한 것 같은데 변화가 없네? 또 흑우. 물론 제가 잠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파이어 OS가 그때보다도 조금 최적화가 더 된 듯한 느낌? 그 느낌적인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2019 버전은요, 모바일 배그 접속만 했을 때도 게임 중에 1, 2초씩 막 계속 끊기고 이래가지고 모바일 배그는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은요, 요 정도면은 뭐 굳이 하려면 할 수 있을 정도? 요런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카트 같은 게임들은 뭐 그럭저럭 할 만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 2019 버전과 비교를 했을 때 아주 살짝 체감이 더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여전히 중사양 이상 게임들은요, 최하업으로 낮춰도 즐기기에는 굉장히 힘든 수준으로 버벅거리고요. 원신이나 리니지2M과 같은 고사양 게임은요, 깔았다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아예 플레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원신 끊기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게 사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동영상 플레이 중인 상태예요. 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더 기가 막힙니다. 과거에 이제 12만 원대까지도 내려갔었던 아이플레이 30 프로 아니고 그냥 30입니다. 이 녀석이랑 비교를 하더라도요, 이게 싱글코어 점수가 비슷한 애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위 말해서 그냥 떡 발려버립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는 느낌이 크지 않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요, 한 등급, 아니 2등급 이상이 차이 난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체감이 많이 나는 편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 보조용 게임기라든지 아니면 웹서핑 용도다? 그러면은 이 제품 구매를 하면 안 돼요. 제가 강력하게 비추합니다. 물론 지금 $150 이상을 주고 사는 대흑우인 상태에선 더더욱 그렇고요. 만약에 가격이 싸질 타이밍을 이용을 해서 한 $100 정도에 구매를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용도가 게임용이라면 반드시 사서는 안 되는 물건이에요. 그렇다면 이 제품은 누가 사야 되는 제품이냐? 자, 제가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요거는요, 자, 영상 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영상만 보실 분들, 이런 분들은요 $100면은 이 제품 가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이 제품 디스플레이 품질이 굉장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정말 이 가격대에 이런 디스플레이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야, 스피커요, 어우, 좋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가격대의 제품들끼리 비교를 했을 때 얘 스피커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단요, 여러분들 소리 들어보시라고 P11이랑 이 제품이랑 그리고 아이플레이 30 이렇게 세 제품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고요, 남은 얘기들을 나누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약간 좀 애매하죠?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아이플레이 30, 아이플레이 40에 들어갔었던 애들처럼 막 답답한 수준은 또 아니고요. 뭐랄까, 그 애매한 적정 수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적어도 스피커 때문에 이 제품을 패스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딱 요 정도의 스피커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진짜 제프형이 기가 막히게 장사는 잘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세 번째,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시는 넷플릭스, 왓챠, TV, 웨이브 등 OTT 서비스, 그리고 유튜브까지 화질 지원 및
및 호환성이 진짜 완벽합니다. 사실 이 제품을 영상용으로 추천하는 이유 중에서 이게 가장 큽니다. 솔직히 중국발 저가형 태블릿들 가성비가 정말 좋은 거는 사실인데 넷플릭스 와이드바인 L1 요거 나오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패스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죠? 때문에 솔직히 150달러는 오버예요. 150달러 주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저 같은 후구 말고는. 자, 아무튼 그렇지만 우리가 늘 구매하던 가격인 100달러 수준에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넷플릭스 머신으로 쓰시기에는 동 가격대에 다른 보기가 없어요. 대체제가 없어. 그냥 딱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배터리 타임도 밝기를 고려를 했을 때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디스플레이 밝기를 최대 밝기인 400니트가 넘게끔 고정을 하고요. 유튜브 1080p 영상 지속 플레이 시 약 7시간 15분 정도를 버텨줍니다. 게다가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요. 얘요, 조도 센서가 생각보다 진짜 괜찮거든요. 때문에 만약에 자동 밝기를 켜놓고 쓰시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오래가는 태블릿 찾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즉 영상용 태블릿의 핵심 덕목인 영상 앱 잘 돌아가고 디스플레이 좋고 스피커 좋고 그리고 배터리 타임 좋고 마지막 덕목으로 싸면 쌀수록 좋고 자, 그 기준에 아주 찰떡으로 들어맞는 녀석, 그게 바로 이 아마존 파이어 HD 10이라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파이어 HD 10은 어떤 분들이 구매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제가 진짜 높아심에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게임하실 분들 절대 사지 마세요. 알겠슈? 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2021 아마존 파이어 HD 10이라는 제품을 짧지만 찐하게 알아봤습니다. 일단 지난 세대의 파이어 HD 10 이 제품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사지 마시고요. 영상 보는 거 말고 게임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웹 브라우징을 한다 그럼 사지 마시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 가격에는 더 사지 마시고요. 근데 나는 왜 산 거야?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